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7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8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천간인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로 보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가 되겠죠. 어저께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다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니 네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하고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에 대비해서 봤을 때 양은 좀 더 강하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양에 비해서 조금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1만 볼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정화는 1만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1000볼트라든가 또는 뭐 1000촉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량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병화가 1만이었을 때 1000은 음량으로 구분했을 때는 1만이 양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이 음이 된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정화가 예를 들어서 1만 볼트 또는 1만 촉광의 밝기 내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병화가 2만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2만이 양이 되는 것이고 1만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량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병화라든가 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물상의 비유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된다. 이거는 어저께 병화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촛불 같은 개념이죠. 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것들도 바로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위적인 불이냐 또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냐를 놓고 봤을 때 병화인 양화는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도 사람이 촛불을 만드는 것이고요. 모닥불도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밥을 해 먹든 찌개를 끓여 먹든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피운 것이고, 전기도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불이라든가 전기 난로를 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양화인 병화로 보는 것이고, 인위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정화를 보는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같이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정화를 촛불, 모닥불, 전기불로 보는 것이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로 이렇게도 비유를 해서 보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달빛이라든가 별빛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달과 별을 비유했을 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건 밝기라든가 뜨거운 열기로서 구분한다라고 하면 달빛이라든가 별빛보다 태양빛이 더 밝은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빛이 더 뜨겁고 달빛이라든가 별빛이 온도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이것도 기준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우냐를 기준으로 해서 별과 다른 음화가 되는 것이고, 태양은 양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걸로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태양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이죠. 또 밝기라든가 열기를 놓고 볼 때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촛불보다 불 또는 전기불에 비해서 월등히 더 뜨겁고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량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고요. 또 음량을 나눌 때 모든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밝기를 가지고 나눌 것이냐, 아니면 열기를 가지고 나눌 것이냐,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음량으로 나눠야 된다. 높이를 가지고 나눈다라고 하면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화인, 정화하고 양화인, 병화하고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병화라든가 정화는 또 같은 화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더 밝고 더 뜨거운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정화든 병화든 너무 왕해지게 되면,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너무 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인 임수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킨다, 통제시킨다 또는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병화도 마찬가지로, 정화와 마찬가지로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통제하게 되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병화든 정화든 한수인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은 게, 만약에 임수가 정화를 억제하고 임수가 병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빛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보양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든 정화든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수를 쓰는 것은 병화나 정화가 신왕했을 때는 그렇게 임수를 쓰는 것이지만, 특히나 이제 병정화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불꽃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간목을 쓰는 것이지 을목을 쓰지 않습니다. 간목은 잘 마른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하면은 화식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면 이 정도 개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벽값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치면 이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목이 화를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목을 갖다가 경금으로서 금금복해서 그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게 되면, 쉽게 말하면 도끼로 큰 장작을 쪼개서 불을 살리게 되면 불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목다화식 또는 이 벽값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타는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춘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된다.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으로서 화왕절이 여름이라고 하면, 지금 신월부터는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방님 그것이 아니고요.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을 이렇게 의미하죠. 서쪽.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긴 한데, 이거는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는 정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은 북서가 된다. 같은 서쪽이라도 신월은 남서, 유월은 정서, 술월은 북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이 목이 왕한 계절,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 사오미는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면, 신유술은 금왕절이다.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보다 여기가 임관지가 돼서 금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도 금이 좀 세력을 얻습니다. 이 유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신유월이 가장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한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봤을 때 오늘 태어난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에 굉장히 왕하다. 12개월 중에서 4, 5월에 가장 왕하고요. 신월이 되면, 신월이 되면 화는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화는 여기가 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화의 여기가 이제 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되겠든 신유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화인 촛불, 음화인 모닥불 같은 것이 약하기 때문에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더욱더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월에 정화는 일단 인성인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신월, 6월, 술월부터는 계절이 가을이고요. 가을인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숙살지기가 굉장히 강한 계절이죠. 겨울처럼 엄동설한처럼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숙살지기의 금기라고 하는 것은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말하는데, 만약에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하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게 되죠. 조후할 때는 정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로 하는 것이니, 만약에 신월, 6월, 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때는 정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조후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화는 달이고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보게 되면 빛을 뺏긴다, 이걸 다른 말로 탈광이 된다라고 해서 좋지 못하게 보는 경우, 이론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달이 낮에 나온 반달은 태양빛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죠. 그것이 바로 빛이 탈광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 병화를 보는 것은 탈광이 돼서 좋지 못하게 보지만은, 정화일간이 신유술월 또는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정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면 그때는 탈광된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정화를 갖다가 도와준다, 방조해준다. 특히나 신유술 해자축에 추울 때는 조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겁재인 병화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일단 정화는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다 해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라고 하는 것, 음화인 정화일간이 초가을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격국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용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죠. 일간인 정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 극아자가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 아극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재성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음양의 조화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제라고 하는 개념하고 편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개념은 일광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광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음화가 양금을 봤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일간 정화는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이니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무토가 들어가 있긴 한데,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무토를 가지고 신중 안에 있는 이 무토 가지고는 벽을 치용하거나 용신을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본기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연간에 투출할 수도 있고 월간에 투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에 투출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라든가 월간에 투출하게 되면 자꾸 일간하고 임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은 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되 합은 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게 아니라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투출되어 있는 임수를 가지고, 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는 것이니, 이때는 정제격이 아니라 정관격이 되는 것이면서,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 정관격이 돼서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되든 정제격의 제다 신약이 되든, 중요한 것은 보다 신월의 정화는 일단 신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간 정화의 특성상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저렇게 임계수 신월의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로서 조후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니, 간목과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명식, 월간에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 신월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보다 이거는 정관격의 재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정화 입장에서 무토는 상관인 것이고요. 임수는 임수는 정관이죠. 물론 이거 상관 경관입니다. 상관 견관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무토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일간이 약해서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무토가 임수를 극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것도 일간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제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유일주가 되는데, 역시나 이렇게만 보더라도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낙동강 오리알도 이러한 낙동강 오리알이 없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 있어서 정화 일에 통근을 하고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줄 것 같으나, 이렇게 이민년 무신월의 숙명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이 인목이 어떻다? 와장창 박살이 나서 깨져버리니, 정화가 일간 연지에 있는 인의 통근도 하기가 어렵고요. 간목이 와장창 깨졌으니 인목으로 정화를 생조해 주기도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매우 신약의 정화 일간이 지지로 의지할 곳이 없는 매우 극신약한 사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식재관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의 뿌리를 인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였는데, 인신상충에서 얘를 쓸 수가 없다. 100%는 뭐 쓰는 게 아니죠. 나무가 박살이 되더라도 박살난 작은 조각이라도 정화를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큰 의미는 라고 생각해서 쓰기 어렵다는 것이지, 바가지가 깨지면 깨진 바가지라도 써서 물을 떠먹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생시에서라도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자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을 보게 되는 것이니, 금왕전에 경금 투출돼서 재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어떤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신축시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재성 편제가 투출되어 있죠. 축토는 유금을 보게 되면 또 유축 해금이 되죠. 사유축 해금이라고 해서 금이 왕이지는 것으로 보는데, 사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축이 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남 일간 자체가
세력이었고 토금만 세력을 크게 얻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지에서 이렇게 인목을 얻었죠. 이 신금은 얘하고 충을 하는 것이고 이 신금이 얘를 충하지는 않습니다. 유금은 인목을 충하지 않죠. 인유 원진이 되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진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니 이 인목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 인수하고 또 정화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일간이 임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를 어렵고요. 더 좋지 못한 생시가 바로 또 계묘시가 이렇게 되겠죠. 계묘시가 되면 요거는 인신충이 되고요, 묘유충도 되죠. 자, 개수는 또 정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것이니 아마도 경자, 신축, 계묘시 정도 이런 등등의 생시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의 시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죠. 일간 정화가 약한데 역시나 재성이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그냥 금수만 세력을 얻게 되고, 정화는 언제 불이 꺼질지 위태위태한 상태, 무신시 기우시 좋지 못할 것이고요. 경술시 마찬가지로 신유술, 이건 방합을 완벽하게 짜게 됩니다. 경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신유술 방합이죠. 물론 이제 인목이 있어서 인진충이 되지만은 이렇게 세 글자 신월에 이렇게 되면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다시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종이 되느냐, 종제격이 되느냐, 종제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신기유 경술신의 정미시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 쓸만한 생시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미시 인목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정미 합을 하는 것도 제가 좀 봤을 땐 좀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시 경자신축, 경자시, 신축시, 정미, 무신기후, 경술, 신해시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갑진시가 되면 이건 진유, 합금이 되죠.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긴 하는데, 인신충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간목에 좀 뿌리가 약하게 된다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시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나머지 이 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호시가 되면 그래도 오늘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골라볼 만한 생시가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탈광으로 보지 않고요. 일간 정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5의 정화가 뿌리를 두고 병화가 정화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뭐 그닥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은, 병호시가 되면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능히 한번 버텨볼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니 병호시도 나쁘지 않고요. 뭐 다른 생시 근데 경자, 신축, 계묘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그래도 한번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병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해서 태어나기도 좋죠. 낮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정도 되는 것이니 병호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불금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비가 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